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 대응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서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령, 또 일부 주에서는 자택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의 이재정 PD 특파원, 최근에 미국 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확진자는 19,774명, 사망자 276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미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매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는데 월요일에 2배에 달합니다. 수요일, 목요일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 어제 하루에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미국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100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각국의 상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미국의 환자 발생 추이가 이탈리아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이 미국 사회 전체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이처럼 낯선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밤이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 맨하탄의 모습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관광객이 붐벼 걷기 힘들었던 타임스퀘어가 지금은 인적이 끊겨 적막하기만 합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입장권을 저렴하게 판매했던 티켓 판매소. 지난주 금요일 이후 표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500명 이상 수용하는 모든 시설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집단 발병을 우려한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결정에 봄 시즌을 기대하던 뮤지컬 극장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뮤지컬 출입구인데요. 이처럼 4월 12일까지 공연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폐쇄 기간은 무려 한 달. In 9/11, Broadway shut down, but that was for a couple of days. And, every now and then a hurricane or a snowstorm will shut them down for a day or two. But this is the longest extended shutdown. 수만 명의 관중이 참가하는 프로 농구나 테니스 대회 같은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교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미 전역에서 4,100만 명의 학생들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벌써 휴교 조치가 가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경고도 들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낙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1941년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4,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진주만 공습이나 2001년 110층 건물이 무너지고 9,000명의 사상자가 난 9.11 테러 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부만이 아닌 전 미국인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인 메리어트 호텔은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여행업계에서 4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나이키 등 대형 업체들의 판매점 영업 중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대목을 맞았던 한인타운엔 불 꺼진 가게가 즐비합니다. 문을 연 가게들도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에 관한 안내문을 붙인 채 포장이나 배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만 불 찍고 싶다니 하루에 800불 찍고 있으니까요. 없는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 페이로도 안 나오는데요. 최악의 경우 실업률이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달 만에 34% 폭락해 2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운영한 차량 이용 검사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인접한 뉴저지주는 밤 8시서부터 통행 금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도심 거리에서 사람과 차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센트럴파크 옆이고 명품점이 많아 평일에 인파가 몰리는 콜럼버스 서클. 이번 주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all of the family being together, so we're just trying to stay positive and work through these things. 요즘 미국인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맨하탄에서 이재정입니다. 중남미 지역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이제 막 나온 시점이었는데 불과 2주 정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파울로 연결해보죠. 이재원 특파원, 중남미 지역도 감염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2주 전 9개 나라였던 코로나19 감염 국가가 이제는 중미 소국 벨리즈를 제외하고 30여 개국 중남미 전역이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지난달 말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브라질의 경우만 해도 감염 환자가 977명으로 2주 전 14명보다 70배 늘었습니다. 칠레와 페루, 에콰도르 등 다른 남미 국가의 확진 환자도 200에서 400여 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모두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0명 이상으로 대부분 당뇨병 등 질환을 앓아왔던 사람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국경을 막는 나라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때문에 또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페루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 180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까지 막아섭니다. 또 잇따른 항공 노선 폐쇄와 항공기 편수 감소로 표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한 페루 상황부터 보시죠. 한산한 거리에 무장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페루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모든 국민들의 저녁 통행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자가용 이용까지 금지시켰습니다. La inmovilización social obligatoria a partir de las 8 de la noche hasta las 5 de la mañana. 수도 리마 국제공항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혹시라도 페루를 떠날 수 있을까 여행객들은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자국민을 포함해 관광객들은 임시 숙소를 구해 오는 30일까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Bueno, yo tenía un viaje que tenía escala a Lima y iba a llegar a Trujillo, donde es mi domicilio, pero lamentablemente como todos los vuelos se suspendieron, a partir del lunes a las 11:59 de la noche no pude viajar. 한국인 관광객 180여 명도 리마와 인근 관광지 등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추픽추 인근 해발 3,400m 고지대에 머물고 있어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관광객들을 귀국시키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칠레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도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오가기 위한 주요 경유지인 파나마도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국제선 여객기의 착륙을 막기로 했습니다. 국경 개방을 유지하던 브라질도 8개 나라가 접한 육로 국경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다리를 막으면서 베네수엘라 탈출 국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del cual he tomado la decisión de cerrar todas las fronteras terrestres, fluviales y las que tenemos también con Venezuela, que fueron decisiones tomadas antes.
나라 안에서는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잇따라 폐쇄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화관과 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 행사를 취소하고 시민들의 관람을 중단했습니다. 텅 빈 축구 경기장. 브라질 축구연맹은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축구 경기를 무기한 취소했습니다. 대서양 해변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코로나19의 위험을 알리며 귀가를 독려합니다. 이 해변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Muita preocupação porque o turista vai acabar deixando de vir para a praia, mas também é um modo da gente se prevenir. 지방 정부는 관광 수익이 주 수입원이지만 관광버스 진입을 불허했습니다. E a prefeitura suspendeu todas as autorizações, todas as liberações para que o ônibus de turismo adentre ao nosso município. 인디오 부족민들이 모여 사는 보호구역의 철문이 닫힙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이어서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부족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디오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던 관광객을 위한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리지어 담장 밖으로 달아납니다. 적어도 브라질 4개 교도소에서 1000여 명이 폭동을 일으키며 탈옥했습니다. A gente sofreu invasão a domicílio, o pessoal roubando camiseta, roupa da gente. 폭동과 탈옥의 발단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교도소 방침 변경이었습니다. 이 교도소들은 수감자들이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 복귀하는 이른바 반개방형 감옥. 수감자가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걸려 교도소 전체를 감염시킬 우려에 당국이 외부 근로를 금지시키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Para prevenir, né, de que esses presos pudessem ser contaminados na rua e levar o vírus para dentro da população carcerária. 한밤중 주택가에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중남미 특유의 냄비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경고를 무시한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Ele não entendeu a gravidade do problema. Acho que quando usa piadas diante de uma situação tão séria. 일부 도시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식당을 제외한 상점 문을 닫게 한다는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 사회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그늘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입니다. 이렇게 이 중남미 국가들이 국경을 이렇게 빗장을 잠그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요, 지난 주말까지 지지자를 만나서 포옹도 하고 심지어 볼키스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8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경 폐쇄 같은 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상점 영업 중단 이런 조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건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혼자 너무 느긋한데 뭐 자신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신종플루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09년도가 신종플루가 창궐했는데 그 진원지가 멕시코였거든요. 네. 그래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멕시코의 경제가 추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멕시코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크죠. 거기다가 지금 멕시코 안에는 확진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이 확진세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여요. 뭐 나름의 고민은 깊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간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안이한 생각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계적인 확산세 속에 유럽 대륙의 피해는 그 어디보다도 심각합니다. 현지를 연결해 볼 텐데요.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유럽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며칠 전에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유럽의 환자 수가 중국을 넘어선 게 현지 시간 18일인데요. 사흘이 지난 지금은 무려 5만 명이 많습니다. 유럽 대륙의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2천여 명입니다. 사망자 수도 6,100여 명으로 중국보다 2,800여 명 많습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만 중국보다 사망자가 770여 명 많습니다. 스페인과 독일도 환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수천 명씩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광석 특파원이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네, 독일도 최근 2주 사이에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누적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독일 정부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국경 통제, 일반 상점 영업 금지, 종교 행사와 문화시설 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주와 다른 주의 일부 도시가 외출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독일 정부는 내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독일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독일이 국경 통제를 시작한 전날인 16일 오전, 라인강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의 소도시 켈에서 경찰이 다리를 차단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다리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제는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Ils ne peuvent pas laisser passer n'importe qui à cause du coronavirus. Du coup, ils me contrôlent pour savoir pourquoi je viens en Allemagne, ce que je veux y faire, etc. 국경을 넘어 출근하는 사람들과 물류 운송 차량만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Derzeit ist die Einreise untersagt für Personen, die keinen Einreisegrund nachweisen können. Also das heißt, für den Warenverkehr oder Berufspendler ist die Einreise nach wie vor gewährleistet. 독일이 국경 통제에 들어간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5개 나라입니다. 앞서 덴마크와 폴란드, 체코는 먼저 독일과의 국경을 닫았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독일 전체 국경이 닫혔습니다. 수도 베를린의 최대 번화가, 백화점과 식당들이 모여 있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필수 업종이 아닌 가게들은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 정부가 식품점과 약국, 은행, 우체국 등을 제외한 상점의 영업을 금지한 뒤 변화된 모습입니다. 클럽과 술집 영업은 금지됐고 음식점과 카페는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연 상점엔 2m 거리 유지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Manch einer kommt hier reingestürmt und unterschreitet auch diesen 2 Meter Mindestabstand. Also es ist im Bewusstsein der Menschen, wie gefährlich dieses Ding ist, vielleicht noch nicht bei jedem so angekommen. 그나마 상당수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Na gut, die ganzen Kosten, Lohnkosten, Mietkosten, alles läuft weiter. Und wo da Unterstützung herkommt, ist mir noch nicht ganz klar im Augenblick.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다임러와 BMW, 아우디 등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전체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수요마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어도 3분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고 위기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bei der es so sehr auf unser gemeinsames, solidarisches Handeln ankommt. 독일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과 기업들의 담보대출 자금으로 700조 원 이상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독일 국내 총생산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Das, was wir Ihnen heute vorstellen, ist die umfassendste und wirksamste Hilfestellung und Garantie, die es jemals in einer Krise gegeben hat. 경제도 문제지만 급증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도 시급합니다. 베를린의 대형 박람회장, 가전과 관광 박람회 등 국제적인 대형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베를린시는 이곳에 병상 1000개 규모의 임시병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설을 개조하고 병상과 호흡기 등 의료 장비를 들여놓는데 2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센주의 켐니츠에서는 박람회장을 임시병동으로 개조해 이번 주부터 코로나 진단과 환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28,000개인 중환자 병상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Also ich tue, was ich kann. Sie sehen, ich trage Handschuhe und ich wasche mir die Hände viel öfter als früher. Und was soll ich? Ich mache, was die Wissenschaftler sagen, was man machen sollte. Ja, ich denke aber, dass auch das noch zu einer Ausgangssperre kommen wird. Also ich denke, dass es noch drastischer wird, weil jetzt ist es ja wirklich sprunghaft angestiegen. Und 전례 없는 전염병의 대유행. 국가 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입니다. 이 사실 EU 회원국 중에서 국경을 폐쇄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독일마저 이렇게 국경을 통제한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가운데서 첫 사망자가 나왔던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조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파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자영 PD 특파원, 프랑스 정부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서 전 국민 이동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확진자는 지난 19일에 10,000명을 넘어섰고 치명률도 현재 3.5%를 웃돌고 있는데요. 15일에는 프랑스 전역의 상점 및 식당 등의 휴업령과 휴교령이 내려졌고 하루 뒤에는 아예 모든 국민의 외출 자체를 통제하는 이동 제한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 제한령이 발표되기 불과 하루 전날에 막 파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고 하던데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네, 프랑스 현지에서 같이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저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부 프랑스인들의 상황 인식은 안일해 보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자 따라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초유의 이동 제한령을 경험하고 있는 파리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라는 건 무엇이든 있다고 사람들이 노래한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이동 제한령 발표 이후 모든 생기와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따금씩 지나는 행인과 차량을 붙잡고 무언가를 검사하는 경찰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는 집 밖으로 외출하려면 반드시 이 이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배포한 이동증명서에는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외출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출로 허용되는 사유는 단 5가지뿐입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출퇴근, 생필품을 사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노약자와 아이를 돌봐야 할 때, 혼자 운동하거나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입니다. 현재 KBS 취재진에게 해당되는 것은 불가피한 출퇴근입니다. 만일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명서가 없으면 135유로, 약 1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조치가 발표되기 하루 전 일요일, 프랑스에서는 식료품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술집이 휴업에 들어가는 전날 밤조차 프랑스의 거리는 마지막 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카페와 상점도 다 문을 닫은 당일에는 대신 파리의 공원들이 놀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수치가 상승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튿날인 16일 하루에만 1,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파리의 공원들도 폐쇄되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이동 제한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Nous sommes en guerre. En guerre sanitaire, certes,
Nous ne luttons ni contre une armée, ni contre une autre nation. Mais l'ennemi est là, invisible, insaisissable, qui progresse. 프랑스 정부는 경찰 10만 명을 투입해서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La sortie, c'est activité sportive, c'est pas comme de football. Obligé de travailler ici. 프랑스인의 93%가 이동 제한령을 찬성하고 있지만 37%는 이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단속에 거칠게 저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파리의 한국 교민들도 불안감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한식당을 휴업하고 남은 식재료를 폐기하기 위해 외출한 정승균 씨.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다 만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현지 의료가 잘 이루어질지 걱정도 큽니다. 저는 못 가더라도 뭐 와이프나 가족들은 좀 보내놓고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해봤는데 비행기 티켓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요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1889년 에펠탑이 이 자리에 세워진 이후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었던 적은 지금이 처음일 겁니다. 유럽인들의 삶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그 정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특파원 김자영입니다. 중동의 이란에서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1,500명 이상으로 늘면서 치명률이 7.5%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죠. 20일부터 노르즈라는 최대 명절이 시작됐고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이 현지인이 직접 보내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란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새해의 첫날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노르즈라고 부릅니다. 명절 연휴 기간인 13일 동안 사람들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납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وقتی که سال نو میشه هوا خوبه تراوت شادابی مردم رو میبینید که به هر حال شاد هستن خوشحال هستن که به سال علیرغم مشکلاتی که ممکنه داشته باشن 3월 20일 기준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여 명, 사망자 수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6일 연속 100명 이상씩 쏟아지면서 중국과 이탈리아 다음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 테헤란 시내는 정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에도 불구하고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همیشه اینجا این موقع شلوغ بود. الان شب عید نزدیک شب عید مردم خرید زیاد می‌کردن. ولی همینطور که می‌بینید اکثر مغازه‌ها بسته است. 테헤란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이곳의 분위기 역시 예년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کاسبیمان 100 گذشته 100% فرق کرده چون الان این مریضی کرونا که اومده به همین دلیل کل مغازه‌ها کل 그런데 이 가게에는 손님이 제법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하지만 테헤란에서도 마스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로 기본적인 의약품은 물론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 상황. قیمت هم آخرین سری ماسک‌های معمولی ما دونه 300 خریدیم که من هر چی بهشون دونه 500 تومن فروختم. فیلتردارا هم 1500 می‌خریدیم 2 می‌فروختیم که بعد تو درخواست‌های مجددمون به مرز 15000 یا 20000 رسید که من از خرید بودجه صرف نظ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란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مردم عزیز از شما تمنا میکنم استدعا میکنم التماس میکنم و خواهش در خانه ها بمانید اصلا سفر نرید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노르즈.
이란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어둠이 걷히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짜 일상을 바꿔놓네요. 사람들의 심적 공포가 이렇게 축하해야 될 신년 행사까지 못하게 만드네요. 근데 이게 정말 좀 걱정인 게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나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잘못된 소문들. 그렇죠. 예를 들어 흡연자들은 잘 걸린다라든가 아니면 젊으면 괜찮다. 이런 말들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인포데믹이라고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날이 더워지면 종식이 될 거다. 근데 뭐 사실 이게 확인된 게 없고 실제로 최근에 덥고 습한 동남아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남아시아의 상황 관련해서는 현지 교민들이 보내준 영상 통해서 이승민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7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들썩이는 중에도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방콕 까오산 거리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How do you feel about like Thailand right now? Does it feel like dangerous? It feels safer than being in Germany. Tomorrow, everywhere like pop massage shop. Tomorrow? From tomorrow. No massages tomorrow. We have get wasted. 최근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동남아 국가들의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술집과 마사지샵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셧다운 시행 첫날, 까오산 거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기를 편지나 우편물은 안에다 넣어달라는 안내문이네요. 네, 다 썼어요. ที่รัฐบาลมีมาตรการหยุด14 วันก็ทุกคนต้องทำใจเราก็ต้องทำใจเพราะว่าทุกคน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เปิดร้านได้ตอนนี้ก็คิดถึงชาวเกาหลี 얼마 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에타이 경기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로 직장인 취미반도 많이 있을 시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เอาเลยว่าจะเริ่มแก้ไขได้ก็คือว่าต้องให้คนในกระจายไม่ไปชุมนุมกันอยู่ในสถานที่แออัดซึ่งเป็นย่านที่ว่า 필리핀 정부는 지난 17일 수도 마닐라가 있는 본토섬 전체를 봉쇄하는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봉쇄 발표 직후 불안한 시민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고 서둘러 봉쇄 지역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일면서 루손 섬에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봉쇄 조치 이후 다시 마트를 찾았습니다.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배달이 안 되고 그래서 물건이 없잖아요. 되게 오래된 거. 시내도로 곳곳에는 이동을 통제하는 검문소가 세워졌습니다. 오케이, 땡큐, 살라맛. 오케이, 포. 통제를 해가지고 길을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러네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길이 통제됩니다. Imog po. Imog. Ikot po kayo, sir. Bakit po naman, sir, naka-lockdown? The penalties, or are there penalties for not self-containment if you are infected? I think that there is. They will arrange. There is a curfew between 8 p.m. night and then until the 5 a.m. And then if you are outside on your house, they will arrest you or they will fine you, I think. 비교적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던 동남아 국가들도 하나둘 빗장을 닫기 시작한 상황.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건 백신이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10년 전 신종플루 대유행 때는 지금과 같은 공포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치료제 타미플루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어서 공포 자체도 팬데믹 상태입니다. 비상 물품 쟁탈전에 심지어 사재기까지 보다 못해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People are going in and they're buying more. I remember. 그렇다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어느 단계일까?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국책연구소. 코로나19 백신의 첫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참여자의 팔에 시험 약품이 투여됩니다. I hope that we get to a working vaccine quickly and that we can save lives. People can go back to life as soon as possible. 임상 시험의 목적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원자 45명은 한 달 간격으로 각기 다른 분량의 시험 약품 주사를 2차례 맞게 됩니다. What the possible risks were, and it was kind of a calculated decision to say, okay, no, this seems like it's worth it for me and the risk is relatively low. 안전성이 입증돼 백신으로 인증받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would take then about a year to a year and a half to be fully confident that we would have a vaccine that would be able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중국도 인민해방군 연구진이 개발한 백신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에볼라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천웨이 박사가 진두지휘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곧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已经做了它的安全、有效、质量可控、可大规模生产的前期的准备工作。 치료제는 기존의 약물을 재창출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건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빌입니다. There's only one drug right now that we think may have real efficacy, and that's remdesivir, as you've heard about. 이미 여러 나라에서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4, 5월 중 효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We are in late-stage clinical trials with now in both China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soon to be other countries.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항바이러스 제제입니다. 새로운 물질을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재활용함으로써 약물 개발의 시간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100여 건에 이릅니다. G7 정상들도 백신 개발을 위해 손을 마주 잡았고 빌 게이츠는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최고의 진단시약 개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코로나19의 치료약 개발에도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노력들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정말 이 백신 치료제 개발됐으면 하는 염원들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데요. 근데 이게 제약회사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렘데시베르, 저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만들었던 데거든요. 타미플루로 돈방석위에 올라서면서 정말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더욱더 거듭났는데 다른 회사들도 그걸 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어서 다들 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치료제 개발에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네. 기업, 연구소뿐만 아니라 주요국, 특히 미국, 중국 완전 자존심을 걸고 이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치료제, 백신을 먼저 개발하면요. 기업 당연히 돈을 벌죠. 연구소 당연히 유명해집니다. 근데 그 연구소와 기업이 위치한 국가 또한 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그 백신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백신 개발은 이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과도 관계되고요. 심지어 미중 패권 경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백신의 경우에 이게 상용화 되려면 뭐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최소 1년 반 걸린다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 백신이라는 게 나와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이제 수요의 증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양산 단계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임상부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상용화까지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나라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서 희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 달에만 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0%대 금리가 됐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부양책을 쏟아냈는데 그런데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정말 아마 정신없는 한 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29,000이던 다우지수가 지난 20일에는 19,00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월가에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네. 장중 한때 85를 웃돌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이 코로나19는 이 유럽에도 타격을 줬는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주요국의 이 증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30-40%까지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죠. 우리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지난 19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무려 8% 동반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이 아예 거래가 중단이 된 적도 있었죠. 특히 코스피 지수는 11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거라는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근데 금융위기는 보시면 미국의 금융회사들의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구제금융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살릴 수 있는 그게 경로가 굉장히 간단했는데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국이 이제 국경 통제라든지 이동 제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를 사실 굉장히 죽이는 정책이잖아요. 전염병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같이 쓰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2008년에는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2008년에 성장률이 9.7, 2009년에 9.4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거 비교하면 이건 정말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성장 동력이다. 이런 찬사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중국의 1월이나 2월 생산과 소비가 마이너스로 완전히 곤두박질 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건 뭐 세상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1조 달러가 넘는 통 큰 경기 부양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 납세 기간을 연장하고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직접 현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예, 현금 지급 계획을 보면요. 성인 1인당, 지금 이 완전한 부유층을 제외해야 됩니다. 성인 1인당 한 사람당 $1,000씩 주겠다. 그리고 어린이 한 명당 $500를 지급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이 만약 의회를 통과한다면 아마 2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현금이 미국인들한테 직접 갈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대책들이 있을 텐데 직접 현금을 주겠다 이런 대책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금융위기에는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실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를 돕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문제는 이걸 찾아내는데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민한테 이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2001년도에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미국 정부가 $300에서 $600 직접적으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은 국민들은 대체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외식도 하고 옷도 사고 해서 소비에 나서서 당시에는 경제를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가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압도적인 소비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나왔던 거죠. 그럼 이번에도 효과를 기대해봐도 되는 그래서 거죠? 그게 좀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 통제, 이동 제한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처럼 그 현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나 2008년도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나라도 지난 19일 비상금융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최초로 5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그 규모, 세부 내용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파격적인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과 $600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했는데 이건 어떤 효과를 낼까요?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다가 이 통화를 갖고 와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원화를 갖고 가서 미국 은행에다 맡기고 그만큼 미국 달러를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요. 지난 20일 날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그 주가도 좋았고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77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트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저희가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보험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도 한 $300억 정도의 통화 수합을 한미 간에 체결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환율이 폭등하던 걸 잠잠하게 좀 재워줬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안정화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정책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번 주에 효과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19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요.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회사가 돈이 없어졌어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 현금은 달러잖아요. 달러를 빼나가기 쉬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경제가 튼튼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빼가도 환율이 좀 천천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기 시작하니까 이걸 환전을 해서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한국 이 원화 환율이 자꾸만 요동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율을 걱정해서 또 이번에 주식을 팔고 나가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분명히 이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08년에도 한 2주 정도는 우리 원화 시장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구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얻었을 때 빨리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우리 환율 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건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거겠죠. 근데 뭐 이런 부양책들이 적절히 효과를 낼 것인가, 만약 내게 된다면 언제까지 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이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경제 위기급의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화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과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포함한 이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들은 개인대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경제 활동에 임해 주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뭐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도 2달 가까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한 주 한 주 거듭할 때마다 사회 경제적으로 점점 안 좋은 상황만 전해드려야 해서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더 힘을 모아서 끝까지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주말도 또 새로운 한 주도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